안녕하세요. 책 읽는 타전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만화 삼국지입니다. 요 전 영상에서 만화로 된 인문 고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는 어른들이 보는 이제 문헌정보실이 없고 어린이들 책이 보관되어 있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러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 정보실에서 제가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그 만화 인문 고전 책을 빌리러 가는 길목에 요 삼국지가 30권짜리가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커다란 책으로 이제 60권짜리였는데 양장본이 나오면서 30권으로 줄었습니다. 한 권당 가격은 이제 9,500원이네요. 양장본으로 아주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는 이제 소설로 된 형태도 많고 만화로 된 형태로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현세 화백이나 고우영 화백이 그린 삼국지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일본 요코하마 미츠테루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좀 다른 작가보다는 더 저한테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읽은 것도 있지만 양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어린이들도 많이 보지만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어머니들이 삼국지가 있는 칸이 되게 큰데 거기 앞에서 많이 이렇게 서성거리세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들 읽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양도 워낙 많고 좀 애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고, 특히 또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더 괜찮은지 고르시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삼국지에 대한 리뷰도 한번 남겨봐야겠다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워낙 장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물을 한 3명 정도 추려서 1부는 여포, 2부는 조조, 3부는 유비, 이렇게 해서 3부로 총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삼국지가 처음에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일단 시작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십상시라고 하는 이제 부패한 환관들이 나라를 매우 어지럽게 하거든요. 나라 곳곳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이 일어나면은 군사들을 보내서 난을 진압해야겠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어느 정도 황건적의 난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십상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장수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군사들도 있죠. 그리고 민중의 지지도 함께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십상시를 처단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 가장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동탁입니다. 만화에서는 굉장히 무능하고 약간 비열한 인물로 나오는데, 유비의 공을 다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굉장히 높은 벼슬에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오죠. 십상시를 처단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누구 하나 이제 강력한 리더의 주도하에 적폐청산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구 하나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내가 권력의 최정상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장수들마다 다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가장 도드라진 게 이제 동탁이었죠. 하지만 동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동탁이 십상시 못지않은 이제 악행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동탁의 행실을 나쁘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형주 출신의 정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포의 양아버지죠. 이제 동탁이 이제 많은 장수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섭하는 자리였는데, 형주에서 온 정원이 동탁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탁 눈 밖에 난 거죠. 이제 동탁은 이제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처분해야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니까 바로 암살 계획을 짭니다. 밤에 정원은 자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자객이 이제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죽어요. 그 옆에 바로 싸움의 신인 여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게임에서는 여포가 장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력 100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정원은 동탁과의 관계를 이제 확실히 안 거죠. 이제 적대시 된 걸 알고 바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공을 쳐요. 수적으로 압도적인 동탁의 군대를 여포가 앞장서서 역관광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동탁은 굉장히 충격을 받죠. 저 여포만 없으면은 정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여포가 굉장히 탐이 났나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된 여포한테 이제 여포와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포섭을 시도합니다. 이때 적토마와 황금을 보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수입차를 보낸 거죠. 그래서 여포가 바로 넘어옵니다. 동탁한테. 양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동탁에 합류해요. 여포를 얻은 동탁은 이제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반동탁 연합군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반동탁 연합군의 가장 큰 미션이 여포와 동탁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뭐만 하려고 하면 여포가 달려와서 동탁을 보호해주니까 어떻게 손 써볼 도리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2부에서도 잠깐 등장하겠지만 왕윤이라고 하는 군사 고위 관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초선의 아버지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여포와 동탁의 둘 사이를 갈라놓을까 고심하는 찰나에 초선의 미인계를 쓰게 되죠. 먼저 여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이렇게 초선이라는 내 딸이 있는데, 되게 예쁜 딸이 있는데 너와 이제 좀 잘 맺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둘이 썸을 타게 만드는 거죠. 강력한 이제 불꽃을 피우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포가 한눈에 반해요. 초선한테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해놓고 왕유는 동탁한테 가서 초선을 바치는 거죠. 이중설계를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포는 앉아서 당한 거죠. 그래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동탁을 배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초선을 찾아가지만 이미 초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죠. 그러니까 정사에 기록된 바로는 초선은 완전히 이제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간중이 이제 글발로 이제 지어낸 거죠. 극적인 어떤 상황을 위해서. 여기서 여포가 욕을 많이 먹는 게 적토마와 황금 때문에 양아버지를 죽이고 여인 때문에 동탁을 배신했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 상관을 배신한 거죠. 여포 하면은 머리가 굉장히 나쁘고 배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여포를 약간 좀 다르게 봅니다. 너무 나쁘게 평가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여포의 출신 자체가 이제 북부 사람이에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제 북부 이민족 출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캐릭터를 많이 씌워줬다고 하네요.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걸 보면 북부에 이제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 이 사람들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말 잘 타고 막 활을 잘 쏘니까 이제 북부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랑 마찰이나 뭐 약탈 관계가 생기면은 내려와서 이제 마을을 한 바퀴 싹 쓸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와봤자 이미 다 약탈하고 간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유목민들이 사는 곳까지 찾아갈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 유목민은 주둔지가 없잖아요. 어떤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추수하듯이 와가지고 한 번씩 계속 털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이제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왜 통치하지 않고 계속 약탈만 하느냐. 유목민들하고 농민들하고는 이제 생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인구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유목민들이 군사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와서 통치를 하려면은 처음부터 행정 기반이라던가 이런 거를 전부 흡수를 하고 자기네들이 통치를 하기 위한 기관들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투자되는 비용과 비용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기적으로 약탈을 하고 가는 게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부 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북부 이민족들을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북쪽에 있는 이제 말 타면서 이제 활 쏘는 이제 김야봉들이 거의 스텔스기인 거죠. 어떻게 너무 빨라서 감지도 안 되고 따라가서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모든 유목민들이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자기네들 사정으로 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이렇게 편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족들이 섞이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북부 출신이라 그러면은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약간 배척을 하겠죠. 그런 게 삼국지 연의에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포가 출신 기반이 약하고 뭐 인맥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세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싸움은 진짜 잘하는데 싸움 이외의 것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포가 조금 아쉬운 게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신 기반과 인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출신 기반과 인맥이 좀 탄탄해가지고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잃을 게 너무 많다면 배신 안 하겠죠. 근데 여포 입장에서는 뭐 출신이고 인맥도 뭐 없이 그냥 자기 힘만으로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을 해도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신을 빨리빨리 하는 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고 출세할 확률도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도 굉장히 빨리 하고 좀 상대적으로 빨리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포는 합의성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조조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강추위와 조조가 강둑까지 막아가지고 성에 이제 막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차오르는 물을 여포가 보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자기가 쫓기고 추위와 계속되는 전쟁과 추격전에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많이 상한 거죠. 얼굴에 기미도 많이 생기고 머리는 이제 하얗게 새기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맨날 스트레스 때문에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합의성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병사들의 멘탈도 이제 슬슬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병사들은 이제 술 먹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 죽는다 해서 자기도 금주를 하고 부하들도 다 금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탈영병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 장수들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줄 생각으로 이렇게 술과 멧돼지 고기를 구해와서 병사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여포는 그걸 보고 완전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군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뜯어 말려서 매질을 합니다. 주변 이제 부하 장수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여포를 따르면 안 되겠다. 사실상 다 같이 죽는 상황이었어요. 누구 하나 원군을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바에는 여포한테 이렇게 붙어 있을 바에는 여포를 넘기고 우리라도 살자 해서 여포가 배신을 당하고 결국에는 조조에게 목이 잘리게 됩니다. 또 목이 잘리기 전에 여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지나간 사랑인 초선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처자식들 생각을 하거든요. 여포가 출신 성분이 자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런 애정도 더 컸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도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간적으로 봤어요. 다른 영웅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자기의 여인은 내팽겨치고 큰 일을 위해서는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포는 상대적으로 그러질 않고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포가 빨리 죽어버려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이 책에서는 7권에서 죽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벌써
여포에 대한 이제 1부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 2부에서는 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조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는 전반적인 다른 이제 시대적인 상황 얘기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네요. 다음 조조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